하남시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성장 과정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포항시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포항운하가 드디어 통수식을 갖고 첫 물길을 열었습니다. 포항시 전체가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포항시가 동남권의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포항시티 투어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횡성한우가 강원축산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최고임을 증명했습니다. 횡성군이 전국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등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군이 아이들의 아토피와 천식 예방을 위해 2년급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흔히들 가을을 탄다라는 말을 하죠. 의학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은 일정 부분 일조량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행복해지는 감정과 관련된 체내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으면 양이 늘어나는데요. 가을이 돼서 햇빛의 양이 여름보다 줄어들면서 우리의 마음도 가을을 타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각 지역의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첫 소식 경기도부터 출발합니다. 성공하는 아이는 부모가 만든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남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고 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하남시는 지난 22일 하남문화예술회관 검단홀에서 가르치고 싶은 엄마, 놀고 싶은 아이를 주제로 부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남시가 후원하고 하남시 어린이집 연합회의 주최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하남시장 및 주요 내빈, 영유아 학부모 800여 명이 참석했으며 SBSTV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로 유명한 오은영 의학 박사를 초빙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과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하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꾸준히 양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보다 질 높은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 겨울 추위는 예년보다 더 빨리 시작된다는 소식에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에 하남시는 겨울철에 기승을 부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만 60세 이상 시민을 비롯한 우선접종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하남시 인플루엔자 무료 대상자는 총 2만 5천여 명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수로원과 환경미화원, 감염병 대응 요원 등이 해당됩니다. 하남시는 접종 대상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천연동과 초이동 등 6개 동의 주민센터와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 접종을 실시했으며 접종 시기를 놓친 시민들을 위해 시청 대회의실과 보건소에서 오는 8일까지 추가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남시는 인플루엔자가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같은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되는 질환인 만큼 기침할 때 입을 가리는 습관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0월 29일은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올해 처음 제정된 지방자치의 날, 그 역사적인 기념식 현장을 성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지방자치의 날 첫 생일을 알리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2년 만에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 행사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문수 도지사 등 전국 자치단체장,
그리고 천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주민 아닌 국민이 없고 지역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발전해도 삶의 터전 지역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이해와 신뢰에 기반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마음으로 뭉쳐서 노력할 때 우리의 지방자치는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로 축하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각 지방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지역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쳐갈 것입니다. 기념식은 지방자치의 날 재정경과보고로 시작해 지방자치 헌장 선포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동안 지방자치 성과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기회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지방자치가 부활하게 된 89년 10월 29일인 바로 오늘을 지방자치 날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념식과 함께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제1회 지방자치 박람회도 같이 열렸습니다. 박람회장은 지방자치의 역사와 미래를 전시하는 지방자치 정책 홍보관, 시도별 주요 성과와 우수 정책을 소개하는 시도 홍보관, 500여 품목의 지역 우수 특산품을 할인 판매하는 향토자원 전시관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금년에 제1회 지방자치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앞으로도 매년 프로그램을 더욱더 보완해서 알차고 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오후에는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됐고 전국 자전거 동호회에서 참여한 자전거 국도순례단 출발 행사도 열렸습니다. 정부와 각 자치단체 협의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지방자치의 날인 만큼 그 의미를 잘 새겨 지방자치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40년을) 기다려온 포항운하에 드디어 새물길이 열립니다. 포항시는 지난 11월 2일 통수기념식을 갖고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시는 11월 2일 포항운하 통수를 기념해 수상 퍼레이드와 1월 문화제, 맛 페스티벌, 물 합수식 등의 메인 행사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를 포항운하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먼저 통수기념식은 포항운하 영상물 상영, 유공자 표창, 기념사로 시작되며 형상각물과 동빈내양 물 합수식, 시민과 함께하는 테이프 커팅, 영일만 친구 합창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앞서 오후 3시부터는 해군 헬기 축하 비행과 바지선, 뗏목, 수상 오토바이 등의 해상 퍼레이드가 펼쳐져 동빈내양 입구에서 형산강 운하 1.3km를 가로지르게 됩니다. 이 밖에 오전 10시부터 벼룩장터와 평생학습 박람회, 맛 페스티벌, 해산물 직판 행사 등이 열려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축제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터키 이즈미트시에서 귀한 손님이 포항을 찾았습니다. 80살이 넘은 한국전 참전 용사인데요. 전쟁 직후 참혹한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던 터키의 노병은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에 감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터키 이즈미트시의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이 10월 23일 포항을 찾았습니다. 박승호 시장은 환영식에서 터키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대한민국의 형제 국가인 터키군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참전 용사 카밀 바제르 씨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장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이 땅에 묻힌 옛 전우들을 만나게 돼 여한이 없다고 벅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터키 참전 용사 초청은 지난 9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포항경제사절단이 터키 이즈미트시에서 열린 6.25 전쟁 참전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참전 용사 일행은 포항 충원탑과 해병 1사단, 포항암, 포스코 등을 견학하고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한 뒤 터키로 출국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는 포항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와 대구 교통통신원들이 포항시티 투어에 나섰습니다. 10월 23일 대구교통방송국 교통통신원 270여 명이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포스코와 영일대 해수욕장, 스틸아트 페스티벌 프레 전시를 관람한 뒤 포항운하 현장을 찾아 운하 개통 과정과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또 24일에는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 3사단 장병들이 포항 시티 투어에 나서 호미곶과 시청사, 포스코, 포항운하, 영일대 등을 관람했습니다. 이번 투어는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의 우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항시는 지난 9월 한미 우호관계 증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주한 미군 사령관이 수여하는 2013 좋은 이웃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악취가 나던 포항 상도동 뱃머리 마을에 국화꽃 향기가 가득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이었던 이곳에 국화꽃 500만 송이가 피었습니다. 꽃향기가 그윽한 현장을 최연아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제 뒤에 펼쳐져 있는 500만 송이의 국화 보이시죠? 가을의 은은한 향을 머금은 국화꽃 향기까지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참 아쉬운데요. 이곳은 상대동 하수종말 처리장 일원에 조성된 뱃머리 마을 꽃밭입니다. 바로 여기서 국화꽃 잔치가 한 달여 동안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번 주 현장 리포트는 악취 대신 국화꽃 향기가 날리는 뱃머리 마을 꽃밭에서 전해드립니다. 포항시 남구 상도동 하수처리장 일원에 조성된 뱃머리 마을 꽃밭에 활짝 핀 가을꽃들이 시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뱃머리 마을 꽃밭은 하수종말 처리장 공원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인데요.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공간입니다. 포항시는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하수종말 처리장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사계절 꽃과 나무들을 심고 가꿔 오고 있는데요. 지난 봄 처음 선을 보인 뒤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계절을 대표하는 꽃들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00만 송이 뱃머리 꽃밭 국화 꽃잔치는 다음 달 20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칸나, 메밀꽃, 해바라기를 비롯해 포항시 국화연구에서 준비한 각종 국화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지난 주말에는 작품 국화 특별 전시회, 농가에서 생산한 국화 판매 코너, 국화차, 국화주 무료 시식 코너, 우리 농산물 홍보 판매 부스 등의 이벤트가 마련돼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 생각할 때는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면은 혐오감도 있고 또 거부감이 생기는데 막상 이래 와서 보니까 계절별로 이래 꽃단지를 조사하니까 아주 보기 좋고. 여기 하수 종말 처리장인지 모르고 그냥 주변에 이제 아는 지인이 국화꽃 예쁘게 피었다고 해서 놀기 삼아 한번 와봤는데 아이들도 너무 잘 놀고요. 앞으로 자주 찾아올 것 같아요. 이 국화를 보면 청초한 아름다움에 시선을 뺏기게 되는데요. 그 이면에는 싸늘한 바람을 이겨낸 강인함도 엿볼 수 있는 매력적인 꽃인 것 같습니다. 조금 쌀쌀하기는 하지만 기분 좋아지는 가을 바람 덕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름다운 산과 시원한 바다 등 가을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참 많은데요. 이번 주말 나들이에는 뱃머리 마을 꽃밭도 추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현장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횡성한우가 다시 한번 최고임을 증명했습니다. 2013 강원 축산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춘천시 구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개최된 제39회 강원 축산경진대회에서는 대회에 앞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우 고급육 품평회 심사 결과 횡성군이 농가부문 최우수상, 시군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고급육 품평회 심사 기준에 따라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개인 부문의 횡성군 한봉학 농가가 914.33점으로 1위, 시군 부문에서도 905.16점으로 횡성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매년 10월 11일은 비만 예방의 날입니다. 횡성군이 비만 예방의 중요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나의 허리둘레 알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 습관의 결과이자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으며 횡성 민속 5일장 홍보 부스에서 혈압, 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비만 예방의 중요성을 전달했습니다. 횡성군의 쌀 브랜드인 어사진미 40kg 한 가마 수매가가 최고 59,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가인 55,000원보다 4,000원이 높은 금액이어서 농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횡성군 관내 지역농협에서는 지난 17일 농협 관계자 및 농업인 단체 대표자가 함께 참여하는 2013년 벼 수매가 결정 이사회를 열어 올해 삼광 벼 수매가를 1등급 59,000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농협의 벼 수매가는 지난해보다 1,000원가량 인상된 것으로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55,000원보다 4,000원가량 높은 가격입니다. 한우의 고장 횡성군이 스포츠 고장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끝난 요즘 스포츠 경기를 유치해 지역 경제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횡성군에서 개최된 2013 전국 중등 축구리그 왕중왕전을 전윤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013 전국 중등 축구리그에 참가한 전국 25개 권역 213개 팀 중 권역별 예선을 통과한 64개 팀이 출전해 실력을 뽐냅니다. 굵직한 대회를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또 횡성에 도움되는 게 뭔지 저는 엘리트 대회가 횡성의 상권이나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횡성군의 중학축구팀들은 왕중왕전 출전에 영예를 안지는 못했지만 1,000여 명이 넘는 선수들 그리고 축구 관계자들이 횡성에 모여들면서 종합운동장과 그 일원은 마치 축제를 방불케 하는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운동장 주변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횡성 한우축제에 이어 연이어 개최된 크고 작은 체육대회들로 인근 상인들의 주머니는 어느 때보다 두둑하고 그만큼 상인들의 마음도 넉넉하기만 합니다. 저희가 주말에 또 특별히 횡성군에서 체육대회 유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에 오시는 손님에다가 또 단체 손님까지 계속 연이어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전국 단위 체육대회들을 유치해온 횡성군은 매년 수십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며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체육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대회 유치뿐 아니라 대회를 통한 관광객 유치, 지역 축제와의 연계, 학교 체육 계열화, 생활체육 육성 등으로 기반을 다져온 횡성군은 다차원적인 복합 마케팅 전략으로 1년 내내 불황 없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석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의 축구 팬들에게 올가을 최고의 즐거움을 선사할 6일간의 빅매치가 시작됐습니다. 발 디딜 틈 없었던 횡성 종합운동장의 잔디구장에서 전국 최고의 스포츠 고장을 향해 이제 막 출사표를 던진 대한민국의 다크호스, 횡성군의 희망찬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HSTV 전윤희입니다. 담양군이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정책연구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창의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군청 대회실에서 최영식 군수를 비롯한 실과단 소장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적으로 결성된 정책연구 모임 4개 팀의 연구과제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총 4팀의 연구 모임이 대나무와 주민소득 증대, 노인 일자리 창출, 2015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 성공 개최 방안 등 각기 다른 주제로 연구과제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담양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6개월간의 열의에 찬 4팀의 연구 활동 결과로 작성한 심도 있고 발전적인 연구 성과를 팀별로 개성 있게 발표했으며 이기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내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담양의 품격팀이 제안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 연계라는 연구 논문이 최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겨울에 문턱에 들어선 요즘 차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토피나 천식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힘든 계절일 텐데요. 담양군이 인형극을 보면서 아토피와 천식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형극을 통한 아토피와 천식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담양 동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등 16개 유치원과 고소초등학교와 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석해 도도와 라라, 토토 강아지와 아토피 대마왕이라는 인형극의 극중 캐릭터들이 나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고 쉽게 아토피와 천식 예방을 위한 생활 실천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를 찾아 나서는 숨바꼭질 시간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나들이 장소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죠. 이번 주 숨바꼭질에서는 따뜻한 실내에서 과학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동물들의 보호색과 착시 현상 등 아이들의 호기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평창 와카푸카 어린이과학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용평면 도사리,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로하스 가든입니다. 이곳에 바로 아이들을 위한 과학놀이터 평창 와카푸카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와카푸카 어린이 과학체험관에서는 착시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간다.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중력의 원리인데요. 어떻게 내리막이 아닌 곳에서 공이 언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중력의 방 바닥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비스듬히 설계된 방해 구조가 이런 착시 현상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바로 옆방에서는 방금 본 착시 현상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타잔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력의 방을 지나면 온통 노란색으로 칠해진 보호색의 방이 펼쳐집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숨겨진 곤충을 찾아보며 자연 속의 곤충과 식물들이 어떤 이유에서 보호색을 갖게 되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호색의 방을 나오면 또다시 착시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커다란 그림판에 표범, 공룡 등 6가지의 동물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잠시 후 옆에 놓인 자전거의 페달을 돌리자 동물들이 열심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멈춰있는 동물 그림들이 착시 현상에 의해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착시에 의한 다양한 체험거리를 구경한 후에는 우주여행을 떠나보기도 합니다. 소용돌이 치는 우주선의 한가운데 서 있으면 나선 모양의 배경으로 인해 터널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보르텍스 터널의 원리라는 복잡한 과학의 원리를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또한 거울의 반사에 의해 다양한 상과 아름다운 모양을 볼 수 있는 만화경 미로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온통 거울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길을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거울의 원리를 이해하며 길을 찾아보면 아이들의 상상력을 한껏 높일 수 있겠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감상할 수 있는 곳과 바닷속 생물들과 뛰어놀 수 있는 멀티미디어 전시관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커다란 놀이공간에는 색색의 고무공으로 가득 찬 볼풀장과 꽃잎을 하나씩 밟고 올라서는 플라워 클라이밍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온몸으로 꽃잎을 정복하다 보면 전신운동은 물론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착시와 과학이 만들어낸 신비의 공간, 어린이 과학체험관을 찾아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가을의 추억을 꽃과 함께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가을꽃을 직접 키워서 선보이는 국내 최대 수제꽃 축제인 제8회 거제섬 꽃축제가 지난 11월 2일부터 개최돼 11월 10일까지 경남 거제 농업개발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가을꽃과 곤충이 어우러진 문화예술축제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가을꽃을 이용한 조형물 전시, 테마꽃 동산, 국화소품 등 가을꽃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을 홍보하기 위해 실증 실험온실과 난지과수원 등이 선보입니다. 이 밖에도 마당놀이와 난타, 탈춤, 통기타 공연 등이 펼쳐지고 공예품 만들기와 활쏘기, 국화 따기 체험 등 6개 분야에서 60개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특히 올해는 곤충 전시관과 곤충 생태관이 준공돼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2,000원인데요. 입장권을 소지하고 거제 유료 관광지를 방문하면 입장료를 20%에서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맘때에는 컨디션 관리가 필요한데요. 특히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도록 하고 자기 전에 과식을 하는 것은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은데요. 운동도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잠들기 전 2시간 이내의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컨디션 조절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지자체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